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대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행정을 수행하실 때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이천시의 지속 가능 발전과 미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제안드리는 정책들이 이천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기업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 유통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는 총 42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322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간 연결 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교통의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간 도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렵고 여러 곳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로 걸어가는 분들도 차량을 피해가며 걷는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여주나 안성 리간도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주 전봉리인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장원 이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원은 지금 도로가 좁아서 교통량이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성인데 안성은 리간도로에 도로가 2차선 확장이 되니까 공장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양쪽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호반면 동산리 주미간 도로 리도 204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넓은 이천시는 리간 도로를 넓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지금 제가 다니면서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칠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남부권의 어떤 그 호법은 그래도 대체로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곳이 교통이 교차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량으로 가다 보면 다시 빠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 보상 중인 농어촌 도로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 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복화 1교에서 가자리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출퇴근할 때 이렇게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 도로가 착공되고 신화초교에서 가자 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화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SK하이닉스 주변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 사거리와 가자 오거리 간 2차선 도로 확장과 가자 오거리 경로당 복화 교차로 간 마을 안길 확장이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바르, 아미리, 신화리, 대월면, 사동리 이론의 이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SK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저희 남부권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원인데 보통 교차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차는 앞에서 안 오지만 왔을 때는 정체하고 이제 빠꾸를 먼 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월 불량리인데 송나리 가는 길인데 여기 역시 지금 도로를 보면 파손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 이런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길 역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권 균형발전 정책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장기 발전, 지역 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장원읍, 모가, 설성,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 개 읍면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 기본사업, 기본계획사업, 농촌 생활 개선, 농촌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진리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회 이천 쌀문화 축제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 농업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였고 행사장 내 판매 금액도 15억 원 3천만 원으로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 자원봉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 개최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설봉사는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규모 행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진리뜰 개발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리뜰은 여러 축제와 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뜰의 장점은 복합교 옆에 위치한 넓은 경작지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도 1호선과 국도 42호선이 지나는 교통이 편리하며 이천 시내와 SK하이닉스 사이에 위치하며 상권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짧고 평지여서 보행 또한 편리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진리뜰 주변에는 복화천 수변공원과 중리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화천 제3, 4 수변공원에 가족 캠핑장, 물놀이 시설, 테마가든, 잔디 광장이 들어섰고 축구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변공원 옆 둔치를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화천 건너편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행사장과 주차장을 쉽게 오갈 수 있어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효양 그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진리뜰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더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뜰은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리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양 그린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매년 효양산을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레포츠공원, 둘레길 조성, 특성화된 복합개발, 휴식과 문화, 여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효양산이 설봉공원과는 또 다른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시의회에서 연구용역단체 주관으로 효양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효양 그린공원 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485억 원 규모로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공원 조성 계획과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2026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친 후 27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7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며 효양산이 편안한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을 모티브로 한 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은 삼국시대에 축된 산성으로 복원사업을 통해 역사적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효양산은 역시 178m의
높이로 독산성과 비슷하며 과거 산성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삼국시대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독산성에 대한 답사를 갖다 왔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보이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돌다 보면 한 1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정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휴양 그린공원을 조성할 때 산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지형에 맞게 성벽, 돌담, 한옥담을 조성한다면 이천의 역사적 매력을 되새기고 휴양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망대와 전설 테마 콘텐츠입니다. 휴양산의 이천의 4계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성 안에는 휴양산의 금송아지, 금강불, 은혜 갚은 사슴, 화수분, 물명당 이야기 등 이천의 전설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테마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구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 관광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통영의 낭만공원에 있는 디피랑 테마파크처럼 화려한 미디어 쇼와 비트의 연출을 도입하면 휴양산은 밤에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이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산화치 해결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